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6월 21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초가 상승으로 시작했으나 종가는 93,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등을 조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시가 대비 상승으로 끝났고 SK케미칼은 시가 대비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도 없고 모멘텀도 없고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종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흡사 거의 적자 기업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몇 개 종목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 종목 A스테이크라는 5G 종목은 매년 적자의 부채 비율도 높고 심지어 오늘 사채 발행한 그 마지막 최종 전환가액 2만원짜리라서 사채 쪽에서 조기 상환 요구하면서 250억 정도를 2년 동안 빌려주고 이자 한 3% 받았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채론을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대비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가 대비 상승으로 끝나는데 일단은 근데 바이오라고 하기에도 물론 이제 셀트리온은 시가 대비 하락으로 끝났지만 상승으로 끝났고 녹십자는 오늘 엄청나게 상승을 했네요. 6.8% 올랐는데 뉴스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녹십자를 떨어본 건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유할 때는 녹십자가 경쟁 그런 기업으로 많이 분류가 됐었고 그래서 한번 보고 심지어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도 시가 대비 상승으로 끝났고 디스커버리를 볼까요? 심지어 SK디스커버리도 시가 대비 상승, 그 다음에 최창원 부회장의 계열사인 SK가스도 시가 대비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SK케미칼만 시가 대비 하락으로 끝났고요. 심지어 가격도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미칼 주주분들 댓글들 보니까 마이너스 65%씩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선 당연한 결과죠. 60% 정도 되시려면은 아마 거의 한 20만 후반대 정도에서 사셔야 되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단기간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추세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난 거냐라고 다시 되물으신다고 하면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과거에 30만 원을 올랐을 때는 코로나 백신 덕분에 오른 겁니다. 그건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SK케미칼은 더 이상 백신 회사가 아닙니다. SK케미칼은 코폴리에스터를 생산하는 친환경 플라스틱 회사입니다. 좋게 말하면은 탄소 중립 시대에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왜냐면 화장품 용기에서 뉴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레알이나 해외 글로벌 화장품 용기들에 이 코폴리에스터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원재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깎아내려서 말하면 용기 만드는 회사예요. 예. 심지어 전통적인 석유화학 회사의 그 섹터에도 끼지 못해서 석유화학 회사라고 얘기할 때 언급조차 안 되는 그런 석유화학 회사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그 기업을 좋게 보면은 아주 좋게 볼 수 있고요. 나쁘게 보면은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기업을 보고 상한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뉴스를 똑같은 재료로 갖고 반대로 하한가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단기간에 반등하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친환경이라는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쪽의 섹터가 결국 다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풍력이 됐건 수소가 됐건 그다음에 전기차가 됐건 폐배터리가 됐건 아니면은 친환경 플라스틱이 됐건 어쨌든 어떠한 경로로든 전 세계 시장에서 더 이상 석유나 탄소 배출로 인한 어떤 기업의 성과가 이제는 지향점이 아니라 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어쨌든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댓글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바이든이 친환경을 강하게 밀 때 그때는 사실은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이 극복이 되는 과정 중에서 유동성이 풀리고
뭐 인플레이션도 없던 시기라 뭐 각광을 받고 풍력이 막 많이 올랐는데요. 어쨌든 너무 다이나믹하게 밀어버리면서 사실은 시일가스나 천연가스, 석유 쪽 시추 물량들을 늘리지 않던 그런 기업들 때문에 못했죠. 늘린 게 안 늘린 게 아니라 못 늘렸던 증산을 못했던 그런 기업들 때문에 유가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됐고, 가장 크리티컬했던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오펙 그 회원국들의 어떤 증산이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또 에너지란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친환경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은 고효율이 아니라 저효율성 그런 에너지입니다. 저효율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글로벌 세계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 과다 배출로 인한 어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저효율을 감당하면서까지도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바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폐기가 됐다. 단기간 내에는 이런 섹터가 다시 바람이 불기에는 쉽지는 않다. 근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오늘 이제 지금 어제 미국장이 휴장이었고, 어제는 선물만 움직였고, 오늘은 이제 다시 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프리장에서 나스닥 그 선물 US테크 100이 현재 지금 2% 상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에 과매도에 따른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을 인식했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이후에 어찌 됐건 결국에는 상승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어떤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석유화학 업종에 있던 기업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지지부진할 거고요. 시장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들은 지지부진할 거고, 반대로 어떤 친환경 쪽에 집중 투자를 해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성과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고요. 일단 오늘 좀 길게 말했던 이유는 사실은 SK케미칼은 더 이상 뭐 별도로 수급이나 어떤 이평선들을 보아가면서 매매 동향을 봐가면서 주가와 시장을 예측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연히 분석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매매 동향 당연히 연기금 또 매도했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어제 6.4 몇 %였는데 6.38%로 매도를 낮췄습니다. 비중을 낮췄습니다. 5% 미만 4.57%까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31만 8,350주를 추가적으로 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인이 사실 프로그램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인은 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개인이 매수를 했고, 제가 그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하락장인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장은 아니었는데 거래량이 그래도 꽤 나왔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회전율은 높지가 않아요. 뭐 워낙 그 뭐 유통 물량이 뭐 적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회전율이 0.59%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주식을 팔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회전이라는 게 이제 손바뀜이라는 건데, 그래서 회전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회전율이 100%면 이제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거거든요. 주식이 완전 주인이 다 바뀌었다. 세 바퀴 막 이제 뭐 대량 거래 터지는 경우에는 막 회전율이 300%까지 막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프로그램으로는 지금 10억을 매수한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으로는 10억을 매수한 걸로 나오는데 외인이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은 사실은 뭐 공매도도 있을 수 있고, 공매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증권사 또 잘 보이지 않던 증권사 지금 보게 되시면 오늘 외국계 증권사들이 다 매도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맥커리, 다이와는 사실은 잘 관여하지 않는 그런 증권사인데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니까 매매 동향에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차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SK케미칼은 그래도 대차 잔고는 계속 줄고 있는 것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좀 삼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요 18,000주가 다시 언제쯤 사그라드는지, 그리고 뭐 내일 완벽하게, 그러니까 오늘 밤에 완벽하게 미국장이 뭐 한 10%씩 개별 종목으로 뭐 4~5%씩, 그리고 지수로는 3% 이상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내일은 그냥 기술적으로
일시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뭐 주가 잘 해보면 한 95,000원대 정도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내일 만약에 주가가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보게 되신 볼린저 밴드 하단이 95,787원이거든요. 이 위로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내일 반등을 하면 볼린저 밴드 하단 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지속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지. 올라도 하단 아래서 마무리한다고 하면 제가 한 10만 원대 말씀드렸던 10만 원 초반대 12만 원대 초반대 말씀드렸던 8만 원까지도 단기간 내에 나갈 수 있는 사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때쯤이면 확실한 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은 아직 상황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